안녕하세요. 패톨릭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피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피부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신 경우도 많죠. 강아지들 피부가 항상 깨끗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피부 질환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증상으로 봤을 때 어디가 털이 빠진다, 탈모, 그 다음에 빨갛게 일어난다, 발적, 그 다음에 농포, 그러니까 고름이 찬 거죠. 고름이 찬, 그러니까 노랗게 고름이 찬 그런 수포 같은 것이 있고, 비듬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것이 찬 수포가 있고, 그 다음에 궤양이라고 해서 그 발적된 부분, 그 피부 질환 부분이 터지고 피가 나고 안으로 더 파고들고 뭐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기름진 애들이 있어요. 피부에 냄새 나고 만지면 미끌미끌하게 기름이 확 묻어 나오는 그런 것들, 네,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피부 질환의 원인으로 볼 경우에는 가장 이제 흔한 게 이제 세균성, 그 다음에 곰팡이, 그 다음에 기생충 감염 때문에 피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알러지성 해서 뭐 어떤 걸 먹었을 때 피부 질환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꽃가루 같은 거와 접촉을 했을 때 피부 질환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호르몬성,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갑상선 질환,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면역매개성, 본인이 본인의 피부를 공격하는 그런 면역매개성, 그리고 종양 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피부 질환의 종류라든가 뭐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강아지가 피부 질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치료를 담당하는 그 수의사분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상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증상이죠. 주증상. 우리 애기 발가락 사이가 빨갛다, 등과 배 쪽이 빨갛게 올라온다, 뭐 농이 생긴다, 뭐 비듬이 많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행동들, 엄청나게 발가락 사이를 빤다든가, 아니면 뒷발로 계속 몸을 긁는다든가, 뭐 얼굴을 긁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증상 지속 시간,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계속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뭐 몇 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아니면은 이 증상은 여름에만 생겨요, 뭐 가을에만 생겨요, 뭐 계절과 상관없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위치, 얼굴을 긁어요, 뭐 등을 긁어요, 꼬리를 깨물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혹시 전에 치료를 했을 때 먹은 약이라든가, 뭐 주사 맞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다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피부병 걸린 애의 종, 뭐 말티즈냐, 시쭈냐, 코카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뭐 산책을 나갔는데 다른 개와 접촉을 했는데 그 개가 좀 이상했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 접촉한 다른 개의 건강. 그 다음에 외부 기생충 구제 상태,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외부 기생충 죽이는 약을 바르고 있다, 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애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매일 한다든가, 뭐 이런 목욕 빈도에 따라서도 또 비듬 같은 게 더 잘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의 생활 환경, 깨끗한 집안 환경이다, 또는 마당에서 산다, 아니면 산에 자주 간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담당 수의사와 함께 그분한테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그림은 이제 보호자와 수의사가 강아지를 가운데 두고 서로 상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수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야 충분히 정보가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수의사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하겠죠. 우리 애기가 어떠한 피부병이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냥 딱 보고 약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어떤 약을 쓸지, 어떤 치료를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병의 치료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아는 것이다. 그건 당연하죠. 이제 검사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피부 질환의 부위를 우리가 현미경을 보는 슬라이드 글래스로 쭉 누른 다음에 그걸 염색을 하는 겁니다. 염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세균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카치 테이프로 피부 질환 부분을 꾹 눌러서 압착을 한 후에 또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도 아까 슬라이드 글라스처럼 그 피부 질환 주위에 있는 그 세균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피부를 수술하는 메스 있죠. 그 날로 긁어서 그걸 또 현미경으로 봐요. 그렇게 되면은 모낭충이라든가 아니면은 스케비 같은 기생충이죠. 벌레,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면은 우리 애기는 지금 모낭충 감염입니다. 모낭충이 많이 증가했네요. 개수가 증가했네요. 또는 스케비 감염이네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곰팡이 감염으로 의심될 경우에 그 주위에 털을 뽑거나 칫솔로 이렇게 긁어서 그거를 곰팡이 배지에다 넣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놓으면은 요 그림의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빨갛게 되죠. 빨갛게 배지가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애기는 지금 세균 감염이네요, 구균 세균 감염이네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약을 쓰게 되고, 모낭충 감염이네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검사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IDST라고 있는데 이건 인트라더멀 스킨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맨 처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피부에 검은 점이 있고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부에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그 피부 밑으로 주사를 해서 얼만큼 부풀어 오르는가를 봐서 이 강아지가 이러이러한 알러젠에 반응을 많이 보인다라고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IgE 키트 검사라고 해서, IgE가 이제 알러지에 민감한 항체죠. 그래서 피를 뽑아서 검사할 경우에 우리 애기가 이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에 대해 반응하는 IgE가 많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알러지에 예민하다, 알러지가 있다, 이런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알러젠 패널 검사라고 하는 거는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면 우리 애기가 어떠한 알러젠에 민감한지, 그러니까 뭐 꽃가루, 진드기, 그다음에 음식,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막 어떤 데는 68가지에 대한 알러지의 그 세기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얼만큼 의미가 있는지, 유의미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검사가 있으니까 이걸 봤을 때 여기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애기는 그러한 알러젠에 예민하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검사는 다 알러지 검사죠. 그리고 이 아나 검사, 안티뉴클리어 안티바디 검사라고 하는 거는 면역맥의 질환이 의심될 때 이 검사를 해서 우리 애가 이제 그 자기 피부를 자기가 공격하는 뭐 그런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거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킨 바이옵시는 이제 생검이죠. 피부 조직을 떼서 연구소로 보내게 되면 어떠한 지금 상태다, 피부가 어떠한 걸 감염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각 이제 호르몬성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 의심될 때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겠죠.
갑상선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성호르몬 등을 검사를 해서 이 호르몬들이 많은지 적은지 를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강아지의 피부 상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글라스를 압착을 했다든가 스카치 테이프를 압착을 해서 우리 애기가 이러이러한 세균이 있네, 뭐 구균이 있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항생제와 소염제를 쓰면 되고요. 곰팡이 배지에 넣어서 곰팡이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항생제와 진균제, 그러니까 곰팡이를 죽이는 약을 쓰게 되고요. 기생충성 피부염으로 진단이 될 경우에는 모낭충일 경우에는 이버맥틴이라는 약을 먹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약용 샴푸를 쓰고 애드브킷 같은 것도 모낭충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룩이나 진드기, 뭐 스케비 이런 것들 감염일 경우에는 애드브킷이나 레볼루션 같은 그런 외부 기생충 구제제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성 피부염, 피부 질환의 원인이 알러지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한테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피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진드기, 꽃가루, 그 다음에 이제 뭐 닭고기를 먹었을 때 알러지가 생긴다 그러면은 닭고기를 안 먹이면 되겠죠. 이렇게 회피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뮨 세러피라고 해서요. 우리 강아지한테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약하게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알러젠에 반응하는 정도가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그 알러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매개성 피부염일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피부질환일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너무 활발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먹든가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성 피부 질환으로 판단됐을 경우에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서 피부 질환이 생겼으면은 떨어뜨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겼을 경우에는 채워주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호르몬이 부족하면 채워주고 많으면 떨어뜨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옆에 그림은 이제 아자시오프린은 면역 억제제라는 거고요. 맨 아래 베토릴이라는 거는 부신피질 호르몬 과다일 경우에 먹는 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평소에 제가 느끼는 건데, 이 피부 증상만 치료를 하다 보게 되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잠시는 치료가 되지만 결국엔 치료가 안 되고 재발이 계속되는 그런 악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상만 보고 그냥 약만 먹지 말고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피부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의사분하고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재료들이 있었죠. 뭐 증상, 뭐 발병 시기, 뭐 이런 것들 충분하게 수의사와 의견 교환을 해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피부 질환의 어떤 대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페톨리 TV의 베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